지금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장에서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된 원고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내용의 연설을 하자 일본 전역에 충격을 준 것인데요. 그러자 역사적 진실을 은폐해왔던 일본 정부도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과연 교사가 폭로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카다 아야코입니다. 평범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로 10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도토리현 요나고시에 있는 요나고 히가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2024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였어요. 도토리현 시마네현 공동 주최로 열린 큰 행사였죠. 저는 원래 무대에 오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후카다 선생, 올해 다케시마의 날 교사 대표 연설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교감 선생님이 건넨 연설문 초안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원고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문장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이었죠. 행사장은 현지 주민, 공무원,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약 500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무대 아래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러내렸고 정부에서 준비한 원고가 담긴 서류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음은 요나고 히가시 고등학교 후카다 아야코 교사의 교육 현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를 듣고 무대에 올라섰을 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리고 정부 원고를 펼치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원고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행사 담당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감추려 했던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충격의 한숨과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일부는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무대 쪽으로 급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10년간 사회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에도 시대 말기에 다이족 한일본 최고 행정기관 문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했어요. 이 말을 하는 동안 객석에서 소란이 커져갔습니다. 무대 옆에서는 행사 관계자들이 서로 다급히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진실 말하기를 끝까지 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역사 교육으로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와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진정한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마이크가 꺼졌고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항의했으며 대부분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연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일본 교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충격 발언. 독도는 원래 한국 땅. 그렇게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사실 그 행사장이 아니었어요. 2023년 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개정된 사회 교과서가 배포됐을 때부터였습니다. 10년차 교사로서 교과서 개정은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이다. 교과서를 펼쳤을 때 이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교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엔 훨씬 단정적이고 강경했어요. 심지어 학생 활동란에는 다케시마가 왜 일본 영토인지 근거를 3가지 이상 조사해보자라는 과제까지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감정만 들었어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의심한다는 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수업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다 보니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수업 중에 야마모토 군이 물었을 때 제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은 우긴다기보다는 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교과서 내용대로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공식 편입했단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나? 그날 밤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정부 공식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서는 모두 교과서와 같은 주장이었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영어 자료, 국제학술지까지 뒤져보니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05년. 그런데 그 이전 문서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메이지 시대 문서들은 왜 언급되지 않는 걸까요? 검색을 계속하다 보니 자정을 넘겼고 다음 날 학교에서는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무실에서 다른 사회과 교사 나카무라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 혹시 다케시마 관련해서 더 깊은 역사 자료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나카무라 선생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후카다 선생,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면 됩니다. 그 말투에서 경고를 느꼈어요. 눈빛만으로도 조심해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 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이 완전한 진실이 아닌 것 같아. 켄지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야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그냥 일하는 대로 하면 돼.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의 태도는 다른 때와 같았어요. 현실적이고 문제를 피하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속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다케시마 단원을 가르칠 때 저는 처음으로 교과서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고 다른 역사적 해석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방과 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후카다 선생,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우리는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수업에서 배제해주세요. 누가 보고했을까요?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실을 지나가던 다른 교사였을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에츠코 할머니는 전직 역사 교사셨죠. 항상 역사는 승자가 쓴다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날 밤 충동적으로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물론이지, 아야코. 언제든 와요. 차도 준비해 놓을게.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그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강제로 맞춰진 것 같았어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장에 가까웠죠. 교사로서의 의무와 인간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이 저를 외할머니께로 이끌었어요. 주말이 되자 저는 서둘러 외할머니가 사시는 도토리현 서부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교과서 내용, 교감 선생님의 경고, 그리고 내 안의 갈등. 이런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죠. 할머니 집은 언제나처럼 포근했어요. 나무 바닥에서 나는 향, 창가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는 부엌. 외할머니 에츠코는 8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하셨고 지혜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아야코, 얼굴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었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눈은 제 마음 상태를 금방 알아차리셨어요.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르치는 교과서가 뭔가 이상해요. 특히 다케시마 부분이요. 이 말을 듣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교과서, 진실을 다 말하지 않지?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오래된 서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할머니의 서재는 언제나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책장마다 빼곡히 꽂힌 역사책들, 노트들,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아야코, 내가 40년 넘게 모은 자료들이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내게는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책장 뒤쪽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문서들, 복사본들, 그리고 할머니가 직접 쓴 듯한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야.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지. 할머니가 건네준 문서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죽도 울릉도와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한 공문서였습니다. 현대 일본어로 번역된 메모와 함께 원문 복사본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1696년 도쿠가와 막부가 울릉도에서의 어로 활동을 금지한 문서야.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지.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충격은 커져갔어요. 교과서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것들은 한국 측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공식 기록들이었어요. 할머니,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리고 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나도 너처럼 역사 교사였잖니. 1980년대 교과서가 점점 바뀌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의문을 품었단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기 시작했지. 도쿄의 국립도서관, 오래된 서점들, 심지어 은퇴한 관료들의 개인 기록까지 30년 넘게 조금씩 모았어. 할머니의 눈에는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증거가 있다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시도했단다. 80년대 후반 교육청에 보고서를 제출했지. 결과는 조기 은퇴의 권고였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완고한 시대였으니까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겪은 일이 지금 제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거짓을 가르쳐야 하나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기억해라.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말하기 위해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잠을 청하면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보여주신 문서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1877년 태정관 지령. 그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명백한 증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작은 USB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여기 모든 자료를 스캔해 놓았단다. 내가 가져가렴.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야.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진실에 대한 존중.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USB 속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교과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의 누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사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교로 돌아온 저는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같은 교무실, 같은 동료들, 같은 학생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보여주신 자료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오후, 교무실 컴퓨터로 수업 자료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학교 내부 서버에 접속해 참고 자료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우연히 CONFIDENTIALEDUCATIONMATRIALS라는 폴더를 발견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클릭하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어요. 무심코 학교 기본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놀랍게도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다케시마 교육 지침 내부용. 파일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내려온 비공개 지침이었어요. 내용 중 일부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메이지 시대 이전 문서들은 현대적 국제법 체계가 확립되기 전의 것으로 영유권 논쟁에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영토 편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되 당시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과정과 연결짓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건 명백한 지침이었어요. 특정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 내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교사들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할 때 제공된 Q&A 자료를 참고하되 역사적 모호성을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라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문서를 급히 닫고 주변을 살폈어요. 다행히 아무도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폭풍우 속에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관점 차이가 아닌
조직적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교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한 것 같았어요. 특히 교감 선생님의 시선이 자주 느껴졌습니다. 복사기를 사용할 때, 교실로 들어갈 때, 심지어 점심을 먹을 때도 감시받는 느낌이었어요. 수요일 3교시 3학년 사회 수업에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봤는데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교육 지침을 따르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하라는 목소리였죠. 역사적 문서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1877년에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제 대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훅하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물어볼 새도 없이 복도로 불려나갔어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발언은 삼가주세요. 우리는 교육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질문했을 뿐이고 교감 선생님은 제 말을 자르셨어요. 훅하다 선생님, 당신은 훌륭한 교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흔들리는 것 같네요. 혹시 개인적인 문제라도 있나요? 그 말투에서 경고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이 유독 길게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을 때 제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외할머니의 자료들, 비밀 교육 지침, 그리고 교감 선생님의 경고까지. 아야코, 이건 위험한 일이야. 우리 평범하게 살자. 내가 이런 문제에 휘말리면. 켄지의 걱정은 이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켄지, 나는 교사야. 진실을 가르쳐야 해. 그게 내 책임이라고. 그날 밤, 외할머니가 주신 USB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을 메모하면서 깨달았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거대한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동료 교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것 같았지만 단순한 제 착각일 수도 있었겠죠. 4교시 2학년 역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근대 일본의 영토 확장이었어요. 교과서를 펼치고 수업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내가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편입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사토 유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계속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역사적 근거가 있나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교감 선생님의 경고, 비밀 교육 지침, 외할머니의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양심의 소리.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더 복잡해요.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소 교과서 내용만 충실히 가르치던 제가 갑자기 다른 말을 하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이전에 일본이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인정한 기록도 있어요. 1877년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라는 문서인데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계속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측 주장이 아니라 일본의 공식 기록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단순하게만 가르쳐왔던 문제가 갑자기 복잡해진 거죠. 그럼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타나카 군이 물었어요.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해요. 역사는 항상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모든 자료를 살펴봐야 더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죠. 말을 마치자마자 교실 뒤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문틈으로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수업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종이 울리자마자 서둘러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예상대로 교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훅하다 선생님, 내 사무실로 오세요. 교감실 문이 닫히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교육 지침을 따르라고 했지 않았나요? 네. 하지만 학생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쿡하다 선생님. 교사의 임무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따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수업에 끌어들이면 학생들만 혼란스러워져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이 그만. 교감 선생님의 음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일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할 것 같네요. 당분간 다케시마 관련 수업은 다른 교사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다른 교사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길로, 누군가는 비난하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어쩌려고? 정직하게 말해서, 아야코, 너 정말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분노도 섞여 있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내가 한 말은 사실이야.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그날 밤, 외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아야코,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하지 마.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한 거니까. 할머니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막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교실에서의 그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교감 선생님의 경고대로 저는 더 이상 다케시마 관련 수업을 맡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가 제 반 수업을 맡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저와 대화를 피했고 일부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쿡하다 선생님, 진짜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어요? 메이지 시대 문서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이제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양심이 계속 괴롭혔어요. 학생들의 순수한 궁금증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1월 중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쿡하다 선생님,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교사 대표 연설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감시하고 견제하던 사람이 갑자기 중요한 행사의 연설을 맡기다니요? 저에게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교감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래서요. 쿡하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줬으니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올바른 입장을 명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분명했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시험하려는 의도였죠.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지역 정치인, 관료, 언론, 학생들까지 수백 명이 참석하는 자리예요. 연설문은 교육청에서 준비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교감 선생님이 건넨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다케시마의 날 교사 연설문 초안이라고 적힌 문서가 있었어요. 검토해보시고 다음 주까지 연습해 오세요. 중요한 자리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건 명백한 시험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제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하길 바라고 있었어요. 수능하거나 아니면 거부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집에 돌아와 연설문을 펼쳐봤어요. 예상대로 내용은 철저히 정부 입장만 담고 있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사의 책임입니다. 읽으면서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이건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한 것과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이 연설을 한다면 그건 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자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친 꼴이 되는 거죠. 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거절해. 아예 참석하지 마. 아파서 못 간다고 해. 켄지의 제안은 간단했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도망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능하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진실을 말하라, 내 양심을 지켜라는 목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충동적으로 외할머니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연설하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해야 할 내용은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코, 이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야. 쉬운 길을 택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어. 그럼 거절해야 할까요? 내가 내게 정답을 줄 수는 없단다. 다만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렴. 진정한 용기는 때로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할머니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연설은 하되 제 방식대로 하기로요. 다음 날부터 밤늦게까지 새로운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자료, 제가 찾은 역사적 증거들, 그리고 제 양심의 소리를 담아서요. 이것이 제 교직 생활의 끝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2월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결정적인 순간뿐이었습니다.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 문화회관. 저는 무대 뒤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2개의 연설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준비한 공식 원고, 다른 하나는 제가 밤새 작성한 진실의 연설문이었어요. 후카다 선생님, 10분 후에 무대에 오르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행사 스태프의 목소리에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 불안한 눈빛. 하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도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아야코, 이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대기실로 돌아오니 교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카다 선생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연설문 내용 모두 숙지하셨죠? 네. 걱정 마세요. 준비됐습니다. 제 대답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이 행사는 많은 중요한 인사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언론도 와 있으니 실수 없이 원고대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교감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다시 한번 제 연설문을 꺼내 확인했어요. 손에 쥔 종이가 제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은 요나고 히가시 고등학교 사회과 후카다 아야코 교사의 교육 현장에서 바라본 다케시마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 소리에 이끌려 무대에 올랐어요. 객석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교육 관계자들, 학생들, 그리고 맨 앞줄에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약 500명 정도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마이크 앞에 섰을 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에는 교육청 원고와 제 연설문, 2개의 종이가 들려 있었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교육청 원고를 펼쳤어요. 첫 줄을 읽으려 했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음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정한 용기는 때로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단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천천히 교육청 원고를 내려놓고 제 연설문을 꺼냈어요. 객석에서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교감 선생님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요나고 히가시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후카다 아야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저는 준비된 원고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교감 선생님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감추려 했던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란은 더 커졌어요. 일부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고 몇몇은 당황한 표정이었으며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877년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원문을 인용하자면 죽도 울릉도와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객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들렸어요.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 참석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1696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에서의 어로 활동을 금지했는데 이는 그 섬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 교과서와
공식 교육 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무대 왼쪽에서 교감 선생님이 급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다케시마를 편입했다는 주장은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시기는 러일 전쟁 중이었고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와 제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자국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이크가 꺼졌고 행사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야유를 보냈으며 대부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 무대 뒤로 끌고 갔어요. 지금 뭘 한 건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명백한 교육 지침 위반이에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연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다음 날 아침에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신문 헤드라인을 보고 충격에 빠졌어요. 일본 교사 다케시마의 날 행사서 독도는 한국 땅 주장 파문. 제 사진이 전국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모르는 번호, 언론사, 그리고 걱정하는 친구들까지. 학교에 전화해 당분간 휴가를 내겠다고 말했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교육청에서는 이미 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는 통보가 왔으니까요. 당신의 행동은 교사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공식 서한의 차가운 문구가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켄지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될지 알아? 내 경력은 끝났어. 아야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그만큼 고민했다는 건 알아. 그래도 앞으로가 걱정돼. 인터넷에서는 제 이야기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용기 있는 교사와 반역자로 여론이 양분되었죠. 일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특히 제가 언급한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이어졌어요. 전문가들이 태정관 지령과 다른 역사적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며칠 뒤 일부 역사학자들이 저희 주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후카다 아야코 교사가 언급한 태정관 지령과 기타 역사적 문서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 내용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이 현대 교육에서 누락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강했어요. 정부 관계자들과 보수 역사학자들은 제 주장이 맥락을 무시한 편향된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으로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언급한 태정관 지령 원본 복사본을 가지고 있던 퇴직 공무원이 언론에 나섰어요. 이 문서는 공식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습니다. 저는 40년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후카다 선생님의 용기에 감명받아 이제야 공개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징계위원회 날 교육청 앞에는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뜻밖에도 일부 동료 교사들까지. 그들은 진실을 위한 용기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위원회는 저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요. 6개월 정직과 함께 재발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이미 더 큰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서 전화하셨어요. 아야코,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는 내 학생들에게 단순한 역사 지식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가르쳤어.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야. 하지만 내가 감당한 진실,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야. 할머니 말씀처럼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지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독립연구기관에서 역사 교육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제안, 언론사에서 교육 컬럼을 써달라는 요청, 심지어 서적 출판 제안까지.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에게 왔어요. SNS를 통해 학생들이 보내온 메시지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역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교과서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영감을 줬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정식 교사로 교단에 서지 못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말한 진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다양한 목소리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독립역사연구소에서 일하며 보다 객관적인 역사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도 곧 출간될 예정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후회는 없어요. 교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진실을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말해야 할 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으며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지키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